정희원 교수 논란 총정리. 건강하게 늙는 밥을 알려드립니다. 58만 명의 구독자가 정희원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베스트셀러 저자, 서울시 건강총괄관, 저속노화의 전도사. 정희원이라는 이름은 2023년 이후 대한민국 건강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2025년 12월 그 완벽해 보이던 이미지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한 전 연구원이 오히려 그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피해자는 누구이고 가해자는 누구인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본다. 정희원은 노년내과 전문의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며 노화 연구에 매진해왔다. 2023년부터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이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저속노화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생활습관과 의학적 접근을 의미하며 정희원은 이를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달했다.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는 1년 만에 58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고, 그가 쓴 저속노화 시리즈는 연이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지상파 라디오 진행까지 맡으며 건강 분야의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8월에는 서울시 건강총괄관으로 임명되어 공적 영역에서도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17일 정희원은 갑작스러운 법적 대응을 발표했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전 서울 아산병원 위촉연구원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정희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중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정 대표 아내의 직장과 정 대표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측 입장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정희원의 추천으로 서울 아산병원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2025년 6월 계약 해지 후 A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는 폭언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2025년 10월에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먼저 신고한 바 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그런데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전개되었다. 2025년 12월 18일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석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나 사적 분쟁이 아니라 고용과 지위를 기반으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이다. A씨 측은 정희원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으며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월 19일 오후 11시 40분경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정희원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 측은 정희원이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JTBC와 중앙일보 등 언론이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2025년 2월 정희원은 A씨에게 자신이 직접 썼다는 소설을 전송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정희원 본인과 A씨였다. 메시지에는 결박, 주인, 장갑과 스타킹, 정신이 몽롱했다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충동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정희원은 이 소설을 역작이라고 표현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정희원이 소설에 등장한 특정 물품들을 실제로 A씨 자택으로 택배 주문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장갑, 스타킹 등의 물품이었다. A씨 측은 소설 내용에 나온 도구 등을 주문한 뒤 특정 행위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4월에는 더욱 충격적인 메시지가 오갔다. 정희원은 A씨에게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보도 링크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시한부 인생 10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장 전 의원의 사망기사 링크도 전송했다. A씨 측은 이를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폭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식의 압박, 즉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해석했다. A씨 측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 정의원이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우상이었던 사람이 죽을 것 같다고 하니 기본적인 연민이 있었고 고용 문제도 얽혀 있어 응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땐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측은 저작권 관련 주장도 제기했다. A씨가 정의원의 글을 대신 써주는 고스트라이터였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것이다. A씨가 원고를 올리자 정의원이 제 이름으로 내기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괴롭군요. 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베스트셀러 저서들의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의원 측은 이러한 주장들을 전면 부인했다. 상대방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이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소설에 대해서는 A씨가 AI 기능을 써보라고 유도해서 AI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후 상황을 모두 배제한 채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로 악마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의원은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A씨와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사생활을 빌미로 이혼을 종용했고 이에 아내에게 사실을 알린 뒤 부부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맞섰다. 오히려 여성이 먼저 차에서 입맞춤하는 등 접근했다며 특정 물품을 보낸 것도 여성이 원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혼 종용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모님과 아드님에 대한 상담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등 수차례 중단을 부탁한 내용이 증거로 있다며 오히려 아내와 잘 지내라, 꽃을 보내보라 등의 조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이 있었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졌으라 스토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최소한 정 대표 아내에게는 불륜이다 라고 지적했다. 정의원 측 입장문에서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부분에 대해 A씨가 41살 성인 남자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나, 납치라도 했다는 건가? 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불륜이라는 건 부정행위다. 성관계, 사랑한다는 말, 손잡고 입맞추는 행위 등 모든 신뢰를 깨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들어간다. 라고 설명했다. 만약 정 대표가 스토킹과 협박으로 부정행위를 당한 거라면 정 대표에 대한 강제추행이 될 것이고 A씨가 정 대표의 위력에 의해 억지로 했다면 양쪽 다 성범죄 영역이 되는 것이라며 불륜이냐 아니면 더 나쁜 성범죄 영역으로 내려갈 거냐의 문제만 남았지 이미 불륜은 달성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서울방배경찰서는 정의원이 고소한 공갈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25년 10월 정의원이 신고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 대표가 고소한 건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일정을 조정 중이다. 라고 밝혔다. A씨의 맞고소 건은 서울경찰청에 접수되었다. 경찰은 양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장을 취합해 조만간 사건 배당을 한 뒤 관련자들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다양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 불균형과 그로 인한 피해, 유명인의 공적 이미지와 사적 행동 사이의 괴리, 그리고 미투 운동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정의원이 쌓아올린 저속 노화 전도사로서의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건강하게 천천히 늙는 법을 가르치던 그가 정작 자신의 도덕적 건강은 돌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베스트셀러 저서들, 서울시 건강총괄관이라는 공적 지위 모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은 수사 결과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양측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고소한 상황에서 법정에서의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택배 배송 기록 등 다양한 증거들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이다.
저속 노화 열풍을 일으킨 정의원. 그러나 그의 추락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화는 천천히, 그러나 논란은 빠르게. 아이러니하게도 저속 노화의 전도사가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권력 관계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가해자는 누구인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